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토요일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이렇게 외치면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연단에 전한길 일타 강사가 연설을 했는데 아주 길게 연설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한우를 보냈고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눈에 확 띄는 것은 2030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왔고, 자, 2030 세대들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겠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자, 옛날 김명수 때는 법관 추천제로 뽑았지요. 자, 법관 추천제라는 것이 뭐냐? 법관들이 후보를 이렇게 추천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했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법관 추천제에 의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판사들 추천제로 하면은 전부 다 우리 법연구회나 조직된 소수가 무조건 유리하다. 자, 흩어져 있는 다수보다 조직된 소수가 당연히 지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철칙입니다.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철칙이다. 옛날에 법원장들 보면은 판사들이 추천하다 보면은 우리 법연구회에 눈치 보는 현상이 아주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연구회가 집단적으로 밀어주니까, 자, 그 다음에 김명수가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김정중이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있으니까, 자, 개판이 됐다. 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이 지연된 게 얼마나 될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개판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 발령을 아주 잘했다. 자, 그래서 그게 제일 잘한 게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게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원칙이 뭡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자, 이것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기영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기영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데,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배당이 된 겁니다. 내란죄 혐의에 관한 재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기영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서 대포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성격은 아주 원리 원칙주의자다. 깐깐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가 난 것은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지금까지는 김정중 판사였는데 이번에는 오민석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69년생으로서 원래 나이가 55세,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자, 현직은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법연수원 26기로서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자, 그리고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어서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있고, 자, 그래서 전국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큰 단일 지방법원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여기에서 발부받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보다 자기들 편이 있는 거기는 정계선 서부지법원장이 있었고 그 밑에 이순영 판사,
이 전부 다 우리법 연구에 자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거기서 기각되니까 이걸 돌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서부지법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순영 담당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중앙지법의 판사 기각한 중앙지법 판사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오민석 부장판사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됐는데 자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그 과거에 박근혜 정부 말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사건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민석 부장판사가 자 여기에 오민석 부장판사가 판결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1997년도 오민석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이렇게 영장 담당 판사로 왔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2017년도 당시에는 우병우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조윤선 장관 당시에 국정농단이다 뭐 직권남용이다 해서 그야말로 직권남용이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렇게 야 대단하다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 오민석 부장판사는 유명한 인사가 됐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우병우에 대해서 아주 강풍이 불었고 마구잡이로 여론몰이를 했고 우병우를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에 해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몰아가지고 우병우 두들겨 패는 두들겨 잡기에 나섰는데 그때 당시에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적 부담도 굉장히 컸을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으로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도 9월 달에는 국가정보원과 사이버 사령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혜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이 이렇게 난무했고 그야말로 비판받았지만 그러나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법과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내란 숙이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이념 성향의 판사들이 자 이 권력 야당 권력과 결탁을 했고 자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여기와 결탁해가지고 완전하게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죄가 없다 아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국가 비상 상황이 맞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볼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국가 부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개정 휴업하고 있는 부처가 많다. 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이 됐고 감사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시켜버리고 거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차장도 탄핵시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장검사도 탄핵시키다. 그래서 무려 29명이나 지금 탄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내 거는 지금 뭐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됐지만 자 헌재에서 기각이 때문에 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도 이번에 복귀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 때 당시는 22명이 탄핵이 돼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 상황이다 이런 게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원장의 판단과 지시와 그리고 사무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그동안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들었을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광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도 기각, 우병우 영장도 기각, 박근혜 정부 때 하이트 리스트 혐의를 받은
허형준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이렇게 기각했고, 그리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남경필 도지사 아들 마약 밀매 등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에 대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적폐머리에 광풍이 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소심 판결을 한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한 번 기사에 올라왔고, 자, 화제가 됐고, 자, 마구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당된 형사 합의 25부에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단독 25부 여기는 지기영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지기영 부장판사는 2월 7일 인사가 발령이 남으로써 24일날 다른 데로 떠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사람을 앉히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기영 부장판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달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인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법정 구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칼같이 판결한다. 자,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등에서 지금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맡게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석 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보석 청구를 하게 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란 혐의를 가지고 그렇다. 이것은 독수 독과의 이론을 따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 없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공소 기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란죄가 없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죄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소추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란이라는 혐의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탄핵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도 지금 내란죄를 속 빼놓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문형배라든지 이미선이라든지 정계선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탄핵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재판 일정도 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빨리 내려질수록 좋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새로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그리고 지기영 부장판사, 이들의 현명한 판단, 이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을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오민석 부장판사를 여기 중앙지법 원장으로 인사 발령했다는 것은 바로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라 하는 그 취지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매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기대해도 좋다. 자, 그래서 오민석과 지기영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한 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